본격적으로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요, 우선 스위프트 문법 위주로 해서 쭉 하겠다 그랬죠. 저번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스위프트 문법이에요. 우리 책에 있는 뭐 아니면 어떤 소스를 다운 받으래도 실제로 앱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오픈된 소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져다가 내가 이해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스위프트 문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 스위프트 문법을 이번 학기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못할 수는 있지만요. 다음 학기에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혹시 비대면으로 계속 간다고 할지라도 스위프트 문법만 잘 알고 있어도 정말 한 학기 잘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위프트 문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특별히 과제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매주 똑같아요. 필수 과제는요, 실행 가능한 모든 소스. 제가 강의 자료를 따로 드릴 거기 때문에 그 강의 자료를 그대로 복붙해서 해봐도 되고요. 조금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타이핑해 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실행 가능한 모든 소스를 변형해서 실행해보고 소스만 캡처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용량이 커지니까 소스만 제출을 하는데 제출할 때 형식에 잘 맞춰서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려준 강좌 있죠. 그거 보고서 형식에 잘 맞춰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리포트를 낼 때, 과제를 낼 때 형식에 맞춰서 내는 것은요. 자, 그 다음에 선택사항으로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안 해도 감점 없어요. 실행 결과를 주석 처리하거나 캡처해서 제출하면 되겠는데, 캡처를 하면 너무 용량이 커질 테니까 보통 이제 실행 결과 옆에다가 주석 처리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따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이건 안 해도 되는데요. 아마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 처리하는 습관을, 실행 결과를 주석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차원에서 내주는 과제인데 어쨌든 귀찮은 사람들은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쭉 한꺼번에 하려면 귀찮게 하니까 그때 좀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필수 과제만 하면 되겠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주석 처리하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변수 이름 하나라도 바꾼다든지 해서 변형을 해보는 게 되겠습니다. 변형을 해서 한 줄이라도 아니면 단어 하나라도 변경을 해서 조금 여러분들 직접 해보는 게 좋겠어요. 스위프트의 추천 사이트들을 약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갈 사이트예요. 뭐 거의 매번 들어갈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자, docs swift.org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스위프트 5.3 버전이 되겠고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언어고 스위프트는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어서 잠깐 번역을 잘 해주나 한번 볼까요? 스위프트는 전화, 데스크톱 서버 또는 코드를 실행하는 모든 것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환상적인 방법이다. 이 정도면 뭐 읽을만 하네요. 굉장히 잘 번역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영어로 다시 돌리고 자, 그래서 Welcome to Swift, About Swift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옵셔널 여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옵셔널인데 오늘 이제 요거 제일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문법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옵셔널인데 오늘 하도록 할 겁니다. 요게 이제 코틀린에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고 근데 대부분 이거 하다가 어려워가지고 스위프트 이렇게 어려워 이런 언어가 있어 하고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버전 호환성에 관련된 얘기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위프트 2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이렇게 쭉 좀 추려놓은 것 같아요. 심플 밸류 이제 오늘 주로 다 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백슬래시와 괄호 안에다가 변수나 이런 거 넣어주면 여기에 값이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문들이 되겠어요. for문이 있고, if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부문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도 다른 언어랑 굉장히 차이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스위프트의 함수죠. 함수. 그래서 이 함수가 이제
이제 클로저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조금 이게 제일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예요. 스위프트에서. 그래서 그런 거 또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함수는 또 이제 다음 주 정도에나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다른 언어에서 비해서 또 이 함수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함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언어니까 클래스가 있고 객체가 있겠죠. 클래스와 객체는 어떻게 만드느냐?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이제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자바나 이런 데서 new 쓰는데 여기서 new 안 쓰고요. 이렇게 해서 객체 여기 소문자로 썼습니다. 여기 대문자로 그래서 객체 이렇게 점 해가지고 하는 거 좀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클래스와 객체를 만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열거형과 구조체도 있습니다. 열거형은 뭐 C 언어에도 있고 뭐 구조체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여기 스위프트로 넘어오면서 이 두 녀석들이 굉장히 막강해졌습니다. 굉장히 막강해져서 기능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 구조체가 스위프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구조체가 이 구조체랑 클래스를 구분하고 객체 지향 언어라 해서 클래스만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이 스위프트에서는 구조체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본 자료형들도 다 구조체예요. 인티저 이런 애들 다 구조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구조체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익스텐션 뭐 이런 것들 뭐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고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속을 받는 것 같지만 이제 프로토콜은 채택한다고 하고요.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필요한데 나 채택해서 네가 직접 만들어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봤죠? 자바에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이 여기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익스텐션도 비슷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 우리 다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exception handling 에러가 있을 때 에러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do catch 문으로 해서 try로 해서 일단 try로 시도해보고 do 블락으로 묶고 catch로 넘어와서 여기서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다른 언어랑 거의 비슷하죠? 약간 아마 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제네릭스라고 해서 뭐 자바나 다른 언어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이런 괄호, 꺽쇠 괄호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자료형을 결정하지 않는 것을 제네릭스라고 얘기합니다. 제네릭스. 실제로 사용할 때 클래스나 함수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자료형을 결정해요. 어떤 알고리즘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자료형을 결정해 버리면 그 자료형에서뿐이 사용이 안 되죠. 아깝잖아요. 그래서 많은 애들이 다 제네릭스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때 그 자료형을 결정하고서 그때 그 자료형 뭐 인티저면 인티저형을 가지고 놀고요. 캐릭터면 캐릭터를 가지고 놀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내가 자료형을 결정한다는 게 제네릭스라는 개념이고요. C++에서 이제 템플릿이라고 얘기하죠. 제 수업 시간에 다른 객체 지향 언어랑 조금 비교하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릭스 굉장히 많이 쓰고 중요하죠. 자,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스위프트에서 조금 뭐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이렇게 빼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랭귀지 가이드 쪽으로 가면요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이제 오늘 할 내용들이 여기 있네요. 상수와 변수가 뭐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타입 어노테이션이 뭔지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와 변수의 이름을 잡는 방법인데요. 특이하게 이렇게 뭐 특수문자나 이런 것도 한글로도 잡을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 프린트함 출력하는 방법은 이런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석 따는 방법은 뭐 똑같네요. C나 C++ 이런 스타일과 자, 그 다음에 세미콜론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근데 이렇게 두 줄을 한 줄에 쓸 때는 써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써도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인티저형은 대문자 i로 모든 자료형은 스위프트에서 모든 자료형은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인티저형은
int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32비트 플랫폼에서는 32비트고요. 인티저형이 64비트 플랫폼에서는 64비트예요. 그 다음에 unsigned 인티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형에는 플로트형이랑 더블형이 있다고 하네요. 플로트형은 32비트, 더블형은 64비트고요. 그 다음에 타입 세이프티, 타입 인퍼런스, 타입 추론하고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얘기를 할 거예요. 타입 얼라이어스 하는 것도 있고, 부울형도 있죠. 그 다음에 투풀도 조금 이따 하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특징 중에 하나예요. 투풀. 그룹, 멀티플 밸류, 싱글, 컴포넌트 밸류. 멀티플 밸류를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투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셔널 이것도 다 오늘 할 겁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여기 베이직스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쭉 할 것 같네요. 옵셔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어려운 기본적인 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f 문이 있고 그 다음 이제 뭐 여기 if statement 언래핑하는 강제 언래핑하는 방법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옵셔널 바인딩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다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오늘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쭉 이번 학기 할 건데요. 잠깐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살펴볼게요. 오퍼레이터, 기본적인 오퍼레이터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언어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연산자 중에는 크게 다른 거 다 이게 뭐 다 아는 거죠. 다른 언어에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if else.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다른 굉장히 다른 오퍼레이터고 뭐 시험이나 이런 데 또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물음표가 2개짜리 실제로 사용도 굉장히 많이 돼요. 이건 이제 옵셔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오늘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닐 코알라싱 오퍼레이터라고 굉장히 중요한 오퍼레이터입니다. 레인지 오퍼레이터들도 요즘 이제 이런 게 있는 언어들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좀 생소하긴 하죠. 1부터 5까지 이런 얘기들이 되겠고, 꺽쇠를 하게 되면 그건 포함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배열의 경우에도 이렇게 2부터 끝까지 뭐 이렇게 하고 이 앞에 있는 것까지 012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는 뭐 다 똑같네요. 인도도 똑같고 와도 똑같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제일 많이 가지고 노는 애죠. 문자열과 캐릭터가 어떻게 다르냐? 이제 스트링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리터럴이랑 상수, 보통 상수를 리터럴이라고 하죠.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리터럴 상수. 그래서 자, 이렇게 멀티라인은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는 없고요. 스트링은 뭐 value 타입이다, 값 타입이라는 의미가 뭔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자바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더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오긴 해요. 캐릭터랑 스트링이 어떻게 다른 건지 뭐 그 다음에 요 서브스트링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클래스 중에 여러 개의 그 값들을 이렇게 콜렉션 이렇게 모아서 저장하는 타입이 콜렉션 타입이라고 그래요. 다른 언어에도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레이가 있고요, 셋이 있고 딕셔너리가 있습니다. 어레이는 보통 이제 인덱스가 있고 밸류가 있고 순서가 있는 애가 어레이가 되겠죠. 근데 스위프트에서 이 어레이는요, 어레이 콜렉션 타입은 링크드 리스트랑 좀 비슷해요. 그냥 일반 C나 C++에 있는 배열처럼 이렇게 추가 삭제 이런 게 자유롭지 않고 얘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게 아니고 굉장히 자유롭고요. 셋은 이제 뭐 여기에 뭐가 있느냐 찾을 때 사용하는 하나만 들어가요. 또 있는데 또 넣으려고 하면 안 들어가고요.
딕셔너리는 이제 해시 테이블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키와 밸류 쌍으로 해서 빨리 검색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딕셔너리죠. 그래서 이제 어레이와 딕셔너리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셋은 뭐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네요. 어레이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셋 가지고 노는 방법, 다 뒤에서 자세하게 할 겁니다. 딕셔너리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검색하고 이럴 때 하고요. 특별히 딕셔너리나 이런 애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공 API, 공공 DB를 이용해서 뭔가 앱을 만든다고 하면요. 제이슨 데이터를 가지고 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무슨 날씨, 뭐 미세먼지, 뭐 이런 앱들을 이제 코로나 환자 뭐 이런 거 다 공공 DB로 어딘가 원격의 서버에 있는데요. 그런 공공 DB에서 값을 가져와서 이제 파싱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이 딕셔너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어문이 되겠어요. for 입문 해서 이렇게 해주면 배열 써주고 아무거나 써주면 걔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다. 여기 딕셔너리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놀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while loop가 있네요. while loop 뭐 똑같아요. 다른 언어랑.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do while인데 여기는 repeat while이네요. 여기도 원래 do while이었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repeat while 문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if 문이 있네요. if 문. 그래서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도 반드시 이렇게 이제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줘야 되는 게 조금 다른 거랑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if 문이 있고 스위치 문. 이 스위치 문이 굉장히 강력하고 기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스위치 문. 보통 이제 다른 언어에는 스위치 케이스에 이렇게 브레이크들이 있는데 이 브레이크가 내부적으로 숨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고, 굳이 이제 브레이크가 없는 것처럼 밑으로 쭉 내려오려면 fall through라는 키워드를 오히려 더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oFull이라는 거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oFull 브레이크 문이 다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가드렛이라는 굉장히 이것도 많이 써요. 가드렛이라는 early access 조기 탈출 전략 뭐 해가지고 if보다 if else도 쓰지만요. 이 가드렛이라는 문장도 굉장히 수입돼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함수가 되겠습니다. 함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다른 언어랑 달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함수 이름, 펑크로 무조건 시작하고요. 함수명 있고 매개 변수를 쓰는데 이렇게 자료형이 뒤에 오고 콜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이렇게 매개 변수명이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리턴 값은 화살표 다음에다 써주고요. 그래서 리턴 문장 이렇게 쓰고 굉장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 파라메타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는 게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그거를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함수가 좀 다른 언어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이제 스트링형이라는 건데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두 개가 있고 해서 이건 아까 하나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있는 건 뭐냐? 그래서 외부, 내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요. 여기 이제 다른 언어에 있는 디폴트 파라메타 값들도 가질 수 있고 콜 바이 레퍼런스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콜이나 파라메타라는 것을 쓰는데 이렇게 해서 inOut이라고 여기다 써주면 되고요. 호출할 때 주소 연산자를 이용해서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함수 타입에 대한 얘기. 자, 이것도 보면 또 인티저형인데 앞에 여기 지금 하나가 있는데 언더스코어가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함수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는 물론 쉽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저라는 게 있어요. 클로저 익명 함수라고 해서요.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이 클로저를 이용하게 되면 소스는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소스는 또 아주 간단해져요. 그래서 조금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뭐 람다나 이런 거 다른 언어에서 요즘 알고 있죠? 예, 뭐 그러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클로저. 굉장히 이거를 잘 쓰는 사람들은 소스를 아주 깔끔하게 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실력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소스는 아주 간결해집니다. 그다음에 열거형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열거형. 열거형이 C 언어에 있는 열거형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기능도 많아요. 상당히 이 스위프트에서는 열거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iOS 개발자로 갈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구조체와 클래스가 뭐냐, 어떻게 다르냐, 뭐냐가 아니고 어떻게 다르냐인데요.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제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인터뷰할 때 아마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일 거예요. 많이 달라요, 두 개가. 뭐 얘는 상속이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값 타입이고 얘는 참 레퍼런스 타입이고 뭐 너무 많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객체 지향이니까 클래스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 구조체도 이게 속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조체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구조체도 스위프트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차이점에 대해서도 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딱 이것만 보면 스트럭이라고 쓰고 클래스라고 쓰는 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프로퍼티라고 해서요. 보통 이제 C++나 이런 거 보면 멤버 변수가 있죠. 변수. 프로퍼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슨 점을 찍는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하고 열거형은 값 타입이다. 값 타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클래스는 참조 타입이다. 레퍼런스 타입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구조체나 클래스나 이런 애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변수죠. 변수 쉽게 얘기하면 클래스나 이런 거 안에 들어가 있는 변수를 우리가 보통 객체지향 언어에서 프로퍼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이 스위프트에서는 프로퍼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토어드 프로퍼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로퍼티를 스토어드 프로퍼티라고 얘기하고요. 저 스토어드 프로퍼티로 붙어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애를 뭐 computed property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언어랑은 다른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프로퍼티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입 프로퍼티도 있어요. 타입 프로퍼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나 구조체나 이런 데 안에는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있는데요. 메소드도 역시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고, 일반적으로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가 사용하는 메소드가 인스턴스 메소드고요. 클래스 자체가 사용하는 메소드가 타입 메소드예요. 타입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혹은 타입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바나 이런 데서 앞에 스테이틱이라고 붙인 애들 있잖아요. 인스턴스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클래스가 직접 사용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타입 메소드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이 서브스크립트 첨자를 이용해서 또 예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또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언어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상속이죠. 상속. 그래서 기본 부모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클래싱을 이용해서 클래스 상속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요거 피오드 보니까 뭐 이제 C샵과 똑같네요. C++에는 여기다가 이제 상속을 어떻게 받을 건지 뭐 퍼블릭, 프라이버, 프로텍티드 이런 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는 extens라고 이렇게 쓰죠. 근데 기본적으로 틀은 보면 C샵 틀과 똑같아요. 상속하는 방법. 이쪽이 부모고요.
슈퍼 클래스고 여기에 서브 클래스, 자식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C++에서는 그 부모가 여럿이 올 수가 있어요. 다중상속이 되는데 다른 언어, 자바, C#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다른 객체지향 언어는 부모가 하나만 올 수가 있죠. 스위프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위프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 있죠.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부모께 마음에 안 들 때 내 거를 재정의하는 것을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딩. 굉장히 이것도 인터뷰할 때 많이 물어보죠.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 어떻게 다르냐? 오버로딩은 뭐 이제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뭐 함수를 이름이 같은 함수를 여러 개 쓰는 걸 보통 펑션 함수 오버로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버라이딩은 상속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있을 때 자식의 함수를 우선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게 override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냥 쭉 뭐가 있는지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얘 왜 이래 이러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초기화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init 메소드가 생성자라고 해서요. 이렇게 init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춰져 있는 init 메소드도 있고 자바에서도 그렇죠.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init 메소드를 만들어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init 메소드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오버로딩 했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이름의 함수가 매개 변수만 다르고 타입만 다르고 개수가 다르고 여러 개 같은 이름의 init라는 여러 개의 함수가 만들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오버로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버로딩. 이제 다른 언어에는 보통 함수들 지금 init 메소드도 함수거든요. 함수들만 오버로딩을 하는데 C++은 연산자도 오버로딩을 해요. 자, 디폴트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니셜라이저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이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뒤에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니셜라이저 생성자가 있으니까 소멸자 D 이니셜라이저도 있겠죠. D 이니셜이라고 쓰면 되겠고 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셔널 이것도 제일 어려운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옵셔널을 또 어려운데 옵셔널을 쭉 연결해 놓은 것을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보면 소스를 지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물음표가 있어요. 저번 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게 이제 옵셔널 체이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예제를 많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try, catch, throw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예배 처리하는 거 다른 언어랑 비슷하죠. 다른 언어랑 비슷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두 블락으로 묶고 try로 해서 시도해서 던져주고 캐치 블락으로 받아서 처리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약간 다를 거예요. 다른 언어랑. 자, 그 다음에 타입 캐스팅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뭐 타입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거는 자, 이게 현재 이 타입이냐 물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 캐스팅 할 때는 as 물음표, as 느낌표, as 물음표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운 캐스팅이 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업 캐스팅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ny라는 특이한 타입도 있어요. 얘는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사용하는 거 추천하지 않고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스티드 타입이라고 해서 어떤 거 안에 다른 타입이 또 들어가 있는 거를 네스티드 타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애들을 조금 확장할 때 사용하는 게 익스텐션이 되겠습니다. 익스텐션 기능을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서요. 더블이라는 기본 자료형을 이렇게 익스텐션 확장을 해서 기능을 더 추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프로토콜. 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로토콜 많이 사용돼요. 프로토콜은 뭐 인터페이스, 자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 지금 보면 상속을 받는 것 같지만 프로토콜은 채택한다고 얘기하고 용어부터 좀 달라요.
그래서 어쩔 때 상속하고 어쩔 때는 프로토콜 채택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고 나중에 뒤에서 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한 제네릭스가 있네요. 제네릭스. 자, 얘 사용할 때 자료형을 결정하겠다. 이런 거죠. 사용할 때 자료형을 결정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 자, 인티저형을 딱 가지고 노는 수압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뭐 인티저만 가능하면 저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스트링도 가능하고 더블도 가능하다. 뭐 그러면 야 굳이 이렇게 함수를 똑같은 함수를 세 개씩 만들 필요가 있을까? 여기다가 t형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인티저 이런 거 쓰지 말자. 그래서 그 t형은 내가 나중에 호출할 때 결정하지 뭐 이런 개념이 바로 템플릿 이제 C++ 템플릿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자바나 C샵이나 이런 데서는 제네릭스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네릭 일반화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고요. 이 꺽쇠가 나오면 대부분의 언어에서 자료형을 실행할 때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료형. 그러면 이제 굉장히 찍어내는 거죠. 그런 자료형들로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소스가 간결하고 멋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갖게 하는 게 이제 템플릿이 그 제네릭이 되겠습니다. 제네릭 스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스택을 만들었는데 내가 인티저만 가지고 놀면 얼마나 그게 스택이 좋은 스택이 아니겠죠. 이렇게 템플릿으로 제네릭 스택을 만들어 놓으면 자료형을 나중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똑같고 자료형만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제네릭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페이크 타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C, 메모리 관리하는 건데요. ARC 굉장히 제일 이제 고급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ARC. 뭐 하게 되면 요번 학기 제일 마지막쯤에나 얘기를 할 것 같네요. Automatic Reference Count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메모리 세이프티에 대한 얘기도 거의 제일 마지막쯤에나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객체적 언어마다 다 이 액세스 컨트롤이 있죠. 액세스 컨트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객체적 언어니까 기본적인 특징이 캡슐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마다 근데 얼마나 감출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 퍼블릭으로 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하겠다. 아니면 얘는 이제 내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하게 하겠다. 아니면 내 파일 안에서만 접근하게 하겠다. 같은 파일 안에서만 접근하게 하겠다. 아니면 프레임워크 안에선 다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접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키워드로 해서 조금 조절을 합니다. 이 함수는 이 클래스는 아무 데서나 해도 돼. 아니면 얘는 이 변수는 이 안에서만 접근해 라고 해서 이 스위프트에서는 5개의 접근 레벨이 있습니다. 오픈이 있고요. 퍼블릭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널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 프라이버시 있고 소문자입니다. 앞에 있어서 대문자로 보이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있고 이제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감추는 겁니다. 캡슐화 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언어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보통 잘 알겠지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보면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액세스 모디파이어라고 액세스 모디파이어로 좀 검색을 해보면요. 여기 있네요. 지금 이제 여기 스위프트는 없는데 C#, C++, 자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있고 그 다음에 C++ 기준으로 보면 프로텍트가 있고 퍼블릭 요 세 가지가 있어요. C++에는 자바에는 프라이버시 있고 프로텍티드가 있고 패키지라는 게 더 있죠. 퍼블릭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C샵에는 또 뭐 프라이벗 좀 더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생략할 수도 있죠. 생략하면 기본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죠. 참고로 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접근 속성을 생략하면 프라이버시 기본이에요. 이제 캡슐화를 제일 많이 시켜주죠.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C++에서 뭐 어쨌든 여기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쭉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아유 이게 이렇게 잔뜩 올라가죠.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런 접근 제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뒤에쯤 우리 책에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앱 만들 때 그때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연산자 말고 또 이제 어드밴스드 오퍼레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안 쓰겠죠.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 다른 언어에서도 안 썼었죠. 비트와이즈라는 것은 어떤 수를 다 이진수로 바꿔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비트별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XY 있고 뭐 씌어넣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뭐 우리 출력을 하면 수천 페이지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거 다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제 꼭 알아야 될 내용 위주로 해서 쭉 다 하는 것도 사실 한 학기로 또 부족하긴 한데 최대한 많이 뭐 우리나라의 어떤 책보다도 더 많이 일단 스위프트 문법을 하도록 하고요. 어떤 앱을 보더라도 야 이게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적어도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자세하게 할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프트의 변경사항들을 조금 보면요. 지금 이제 5.3이 가장 최근 버전이고요. 뭐 5.2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도 쭉 있고요. 그 다음에 5.1 버전. 자, 이렇게 쭉 해서 버전별로 해서 어떤 내용들이 보완이 됐고 폐지가 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버전별로 뭐 이렇게 바뀐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이 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도 볼 수 있어요. 깃허브에도 들어가 보면 바뀐 내용에 대한 내용들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언제 어나운스 처음에 공포를 언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릴리즈를 언제 배포를 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은 5.2 버전이 가장 최근 안정적인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는데 뭐 크게 뭐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컴파일러에서 알아서 야 이런 거 없어졌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알아서 컴파일러가 오류를 내고 왜 그러지? 라고 하면 도움말을 보면 되는 거니까요.